북한에서는 3대 세습을 한 게 김씨 일가 말고 더 있습니다. 바로 기쁨조.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에게 이르기까지 기쁨조라는 이 문화를 계승하고 이어오고 또 발전시켜서 자신에게 맞게 계승하고. 네, 자신에게 맞게 그것을 계속해서 새롭게 발전시키고 있는데 김정은은 그 유럽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스위스에서 공부를 해서 취향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와인도 좋아하고 샴페인도 좋아하고 승마도 좋아합니다. 치즈도 좋아하고. 그래서 기쁨조와 함께 그거를 즐기기 위해서 이런 걸 사는데 우리 돈으로 수십억, 수백만 파운드를 써요. 그리고 말만 해도 기쁨조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쓰는데 심지어 기쁨조가 고급 스포츠인 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그것까지 다 지원을 해주는 등 정말 돈을 쓰는데 아끼지 않아요. 아이씨고. 얼씨구다 진짜. 뭐 중국에서 비싼 거 다이아몬드 가토벨트나 받는 코르셋. 아니 그렇게 다양한. 이게 기쁨조가 어떻게 출발했냐면 처음에는 김일성의 만수무강을 축원한다면서 만수무강조로 이제 출발을 했잖아요. 근데 김정일의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공식적인 여자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장성택을 시켜가지고 공식적인 걸 좀 만들어보자 해갖고 특각을 엄청나게 지어놨는데 이게 간부들의 말에 의하면 뭐였냐면 김일성이 죽은 것이 묘향산 특각에서 죽었는데요. 예, 맞아요. 그동안 지어놨던 특각들 다 뺏어온 거예요. 그리고 미처 관리가 안 되니까 권한행군식이 이걸 또 오픈한 것도 또 엄청 많아요. 그냥 막 오픈했어요. 이제 그 외국인들 들어오면 숙소로 쓸 수 있게끔. 자, 김정은이 김정일 3년상 치르자마자 가장 먼저 기존의 기쁨조를 모두 은퇴를 시키고 새로 뽑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진 기자 좀 아시는 거 있으시죠? 기쁨조에 대해서 다 정리해드릴게요. 기쁨조 백과사전. 기쁨조는 제가 정확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일본 와세다대 학교의 북한 연구자인 시게무라 토시미스 일본 교수가 기쁨조와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해서 영국 매체들과 대대적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얘기했던 게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인데 초반에는 김정은이 기쁨조 선발을 중지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은 아버지, 지 할아버지랑 다르다라는 얘기도 맞아요. 돌았었대요. 흘러나왔어요. 네. 그런데 아버지 김정일의 3년상 직후 김정은이 새로 기쁨조를 만들라라고 지시했다는 게 와세다 대학교 교수의 분석인데 그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 아버지상 3년 끝나자마자 기쁨조부터 뽑네 이게 아니라 김정은이 권력 공식석상에 집권을 해서 측근들에게 내렸던 가장 큰 워닝 시그널이 뭐냐면 아버지 때의 사람 그 어느 누구도 믿지 마라 라고 총체적인 검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장석대부터 군 말단 조직 아버지의 기쁨조까지.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그 아버지의 기쁨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기능을 정지시켰고 그때 김정은을 위한 기쁨조도 새로 꾸려졌다라고 보는 게 현재로서는 김정은의 기쁨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만갑에서도 혹시 어렸을 때 이 옥가대상에 혹시 선발돼 보신 분이 있어요? 뽑혔던 경험이 있는데 일단은 군대를 가려고 병무청에 갔는데 그 지도원들이 혈안이 돼서 날뛰어요. 어떻게든 뽑아가려고. 그래서 뽑혀서 가긴 했는데 신체 검사만 한 8번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신체 검사를 어떻게 하냐면 혈액형 뭐 다 이제 몸을 한번 훑고 이제 산부인과를 데려가는데 딱 들어가면 야, 너 남자랑 자본 적 있어? 라고 먼저 물어봐요. 되게 수치스럽잖아요. 그래서 한때 이제 한 8번을 제가 올라갔거든요. 정말 그때마다 너무 이 수치가 말만 들어도 치욕스러워. 그러니까 검사가 아니고 예. 확인하려고. 네. 건강검진도 아니고 이게 궁녀 제도랑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리고 치욕스럽다. 이건 무슨 그 신체 검사장이 이렇게 쭉 길어요. 복도처럼 돼 있고 이제 이렇게 칸막이를 쳐서 무슨 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남자고 여자고 다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저기서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옷을 내가 여기서 입고 저기 가서 떠먹고 하기 힘드니까 애들이 그냥 다 벗어요. 그리고 겉옷을 이렇게 여기 앞으로 이렇게 가리고 다녀요. 예, 그걸 또 보려고 나오는 그 간부들이 있어요. 키득키득거려요. 옆에서 쟤는 어떻다, 쟤는 어떻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 들려요.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저는. 실제 장성택과 최측근에 있었고 김정일 파티 음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뭐 가구 같은 거 이런 거 수입하는 거를 직접 하셨던 분. 이분을 만나서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장성택 부장과의 특별한 관계에 의해서 권력 가까이까지 가봤던 강태석이라고 합니다. 장성택과 김경희가 몰래 연애할 때 이분 집에서 있었어요. 김정일 권력이 강화되면서 70년대 중후반에 돌아서 김정일이 특별한 지시가 있었어요. 간부 사업과 여성 문제는 별개로 보라. 장성택이가 원래 있던 그 김일성의 기쁨조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김정일을 위한 기쁨조를 만들었죠. 그 파티, 김정일이 파티, 김정일이 알쌈들끼리 모를 때는 추잡한 행위까지 파티 도중에 정전을 탁 시키고서 좀 마음 드는 사람끼리 뽀뽀하면 또 같이 키스도 하고 뭐 옷도 벗기고 뭐 하여튼 별짓을 다 했다. 진짜 변태다. 거긴 그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하니까 몸과 마음뿐이나 성까지도 그건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간부들 모아놓고 파티를 하는데 여기에 기쁨전 당연히 동원이 되겠죠. 그런데 간부들 보는 눈에는 얼마나 멋있고 이게 부러운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여성들을 데리고 저렇게 노는구나. 여자들과 어떻게 놀고 파티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플렉스도 잘해서 내가 간부들이 여자 문제 간섭 안 할 테니까 너희들도 신나게 즐기고 싶으면 즐겨라. 파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간부들이 어떻게 놀았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묘사한 책이 있습니다. 저희 이만갑에도 자주 출연하시는 고영환 선생님의 책 평양 25시. 네. 이 책을 보면 아주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일부만 소개를 해드린다면 예. 내가 오늘 그만 마시고 나는 들어갈 테니까 용기 있는 사람은 아가씨들을 접목해보라.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난장판이 됐다고 야. 합니다. 서로 껴안고 뒹굴고 엉망진창 완전히 아수라장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걸 또 간부들은 상당히 즐겼다고 합니다. 그걸 정치에 이용했고요, 김정일. 그 김정일 파티는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자기 측근들을 불러가지고 기쁨조들 데려가가지고선 이렇게 야한 옷을 입혀놓고 기마 싸움을 시켜요. 김정일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야 뭐가지 따라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그 이제 좀 재밌었나 봐요. 극도로 이제 막 흥이 올라가니까 우통까지 벗어 던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파티를 보름을 연속했대요.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모든 동원됐던 용품들을 다 갖다가 그 자리에서 소각을 해버리는. 아직까지 북한은 여성의 성을 남성의 어떤 소유물로 여기는 시선들이 좀 만연한 것 같아요. 많은 여성들이 이제 군대를 가서 입당을 할 때 정치 지도원들이 하룻밤 자고 나야 나랑 널 입당시켜주겠다. 예, 이렇게 요구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성추행, 성폭력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또 낸다고 해도 귀를 기울여 주지도 않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 정점이 어떻게 보면 기쁨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남성들은 매춘 말고도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라는 어떤 컨센서스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직장, 당 간부 혹은 뭐 공장 지배인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되고 네. 이걸 당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이게 너무나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이게 계속 자행되다 보니까 이게 잘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적 결정권 나한테 없고 상대방한테 있어요. 성적 수치심 없습니다. 인권 어디 갔습니까? 완전히 인권유린의 최종적인 현장인 거죠. 북한이란 사회가 오늘 들으면서 더욱더 절감하게 되는 게 이 성적 자기 결정권,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결정할 수 있는 이 권리가 그렇죠. 국가에 기속돼 있고, 혹은 당이 독점하고 있고, 혹은 김 씨 일가가 독점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당장은 참 해결이 난망해 보여서 답답하기도 합니다만은 언젠가 우리가 통일을 논할 수 있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차차 좀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대화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